예, 휴행컴퍼니 로얄 매니저 이용수입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당백의 분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맞죠? 오늘 그 2시에 대표님 특강에 이어서 그 보상 플랜 강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벌써 두 번째 지금 타임에 강의를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좀 편안하게 강의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안 더워요? 예. 예, 이 안은 시원하고 좋죠. 그리고 저희 휴행 컴퍼니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방송을 통해서 지금 집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시원한 데서 지금 교육을 듣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공간에서도 지금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면서, 또 단점이 좀 날씨가 찌뿌둥하고 이렇게 더운 날은 또 사무실 발걸음이 좀 적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어떤 강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의 어떤 그 에너지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시간인 것 같고, 아무튼 오늘 멘토링 특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 인사를 할 때 제 이름도 얘기하지만 요즘에 즐겨 쓰는 얘기 중에 하나가 휴행 컴퍼니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이용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웃는 분들은 그 의미를 아는 거죠. 섹시하다, 새카맣고 시커멓다. 이렇게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참고로 제가 그 올 4월에 푸켓을 가서 얼굴 태웠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작년에도 파타야 여행을 갔다 와서 그 후유증이 계속 남아서 이게 지금 제가 얼굴이 좀 빨리 타고 금방 하얘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후유증으로 까만 거지 원래 하얗습니다. 예. 이번 11월 달에 또 우리 해외 리서치 세미나 있죠. 저는 이미 확정돼서, 듣기로는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 예, 거기에 제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번 11월 달에 또 그 여행을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멘토링 특강의 주제는 보신 것처럼 사업 기초의 핵 네임리스트다, 이러한 주제로 제가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네임리스트, 말 그대로 이름을 적은 명단, 이걸 제가 표현을 사업 기초의 핵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세포에서 어떻게 보면 세포가 세포막, 또 세포질, 또 이렇게 핵 있고 거기에 DNA, RNA 기타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핵이 가장 중요하죠. 중요한데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저희 사업에 있어서의 하나의 핵, 이게 한 네임리스트라고 합니다. 보시면 저희 휴행 컴퍼니의 성공자들의 어떤 행동 습관, 그걸 저희가 뭐라고 하죠? 그걸 저희가 텐답이라는 걸로 저희가 하루하루 이런 텐답을 과연 습관화하고 있는가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텐답 두 번째 리스트업, 즉 명단 작성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오늘 제 강의는 실질적인 어떤 지금까지는 좀 거시적인 어떤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면 오늘 약간 미시적인, 좀 이렇게 수만 보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들, 그 단락을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리스트업, 정말 명단을 작성하고 매일 체크하라, 여기에 연결돼서 오늘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초형 네임리스트에서 네트워크 사업의 사업 자산이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비주슈머 사업 외에 모든 사업은 그 사업에 자산이 있어요. 어떠한 사업은 토지가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건물이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산들이 있는데, 저희 사업에 있어서 정말 사업 자산이란 무엇일까라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사업을 인맥 사업이다, 또는 피필즈 비즈니스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 인맥이라는 것도 굉장히 확장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면 SNS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사회 관계망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사업에서 인맥이 많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인맥이 적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죠. 온라인상에서도 지금은 많은 인맥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소비자로서 많이 연결은 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가장 사업적으로 치고 나갈 때 나와의 어떤 관계가 깊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내 오른쪽 왼쪽에, 내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현재 로얄 매니저 직급에서 다음 단계 임페리얼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나와 함께 띄워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같이 있으면서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적지 않나 하면 요즘에 제가 요즘에 매주 일주일에 두세 명 정도 2명 이상씩 제가 리크루팅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2시 강의에 제가 또 한 분을 초대했었고 지난주에도 한 2명을 초대했었고 매주마다 이런 초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 사업을 비주충원 마케팅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사업은요 어떤 특수성에 기반을 둔 사업이에요. 항상 특별한 무언가. 그런데 그 특별함이 지금 와서는 많이 식상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서 비주 마케팅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면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 즉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로운 이름이 비주충원 마케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런 사업을 들여다봤더니 이 사업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즉 3P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P. 즉 보상 플랜, 프로덕트, 제품, people, 사람. 이 3P로 구성이 돼 있어요. 결국 저희 사업은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즉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어떠한 그 네트워크가 결국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네트워크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주체로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에 그 그물망에 제품을 실어주고 보상 플랜에 의해서 어떤 수익들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가장 거기서 우선되는 게 뭐죠? 일단 자기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즉 멤버십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멤버십이라는 게 그냥 지나가다 생각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내가 사업의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려면은 먼저 우리가 명단이라는 거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항상 파트너님 대화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이런 명단을 갖고 있는 분과 아닌 분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단이 내 전화번호에 다 있다. 그럼 아직까지 명단화된 것은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면, 자, 저희가 이 명단, 즉 어떤 네임리스트 작성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걸 주저할 필요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사업적으로 생각을 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임리스트라는 거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것 뿐이에요. 그냥. 자, 보시면 당신이 이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시면 실제로 시간을 내서 의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명단을 작성해 가십시오. 명단을 작성하여 약속을 정하고 쇼더 플랜, 즉 사업 설명을 하기 전까지는 회원에 불과하며 아직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텐답의 2번째 얘기고 이런 명단을 시간을 내서 작성하지 않고선 사업을 한다는 거는 단순한 회원에 불과합니다. 실제 저희 조직도 보세요. 그 계보라는 거 보면요. 이렇게 한 줄로 쭉 내려가면서 중간중간에 가지가 툭툭 나오고 있어요. 저는요, 거기서 가지가 툭툭 나온 사람들은 최소한 내가 좌측에 누군가를 한 명 소개했고 그리고 우측에 누군가를 소개한 사람이죠. 저는 가지로 나온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한 줄로 외줄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 단순 회원, 소비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들이. 자, 이런 네임리스트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요, 이 명단이 우리 사업의 정말 자산이고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항상 자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명단 작성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 속된 말로 총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총알을. 그러면 이런 말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보세요. 부자인 사람들은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한번 할게요. 대학교 때 소개팅을 하잖아요. 근데 내 주머니가 두둑하면요. 소개팅 나가도 왠지 자신감이 생겨요. 누굴 만나도. 그런데 내가 정말 돈이 없는 와중에 소개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뭘 고르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다. 이 친구가 6,000원짜리 뭘 고르나 4,000원짜리 시켜야 돼.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서 있으니 어떤 그 소개팅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겠죠. 사업 진행하면서도 내가 명단이 딱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이 사업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여유가 있어요. 정말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내가 집중하지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정말 어떤 사심을 버리고 정말 그 친구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내가 보여주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 명단에 내가 얼마나 그 명단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굉장히 자기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런 명단 정말 주저하지 말고 그냥 시간 내서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저는요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이 사업을 내가 하면서 제가 이 네트워크에 입문한 지 올해 21년 차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인생의 네임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거는 사업을 떠나서 또 다른 가치를 얻어갈 수 있다. 이런 명랑 역선을 통해서 내가 내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사업적으로 성공을 못하더라도 사람을 얻을 수 있다. 거기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니 지금은 제가 카톡에 딱 명단만 카톡을 펼치잖아요. 제 카톡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3,00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SNS에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에 연결되어 있는 인맥들은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어떤 사업에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네트워크 입문한 지 21년 차인데 중간에 저는 이 사업의 한계성을 느껴서 떠났어요. 업계를. 저는 처음에 엔터테인먼트 쪽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였냐. 제가 알고 있는 인맥 중에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명단을 싹 뽑아서 다시 뽑았어요. 뽑아서 누구는 다 뽑았더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원을 외고 나왔는데 그 중에는 선배님 중에는 우리 윤종신 가수 있잖아요. 그 우리 학교 선배님이에요. 유준상 씨도 우리 학교 선배님이야. 2기 선배님, 3기 선배님. 그리고 뭐 어떤 PD, 영화 감독, 방송국에 있는 분들 뽑으니까 우리 학교에 있는 인맥만 수십 명이에요. 그리고 다들 방송국이나 이런 업계에 갑들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CJ나 롯데나 쇼박스 같은 데 있는 거예요. 제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처음 들어와서 제가 제일 처음에 두드렸던 분야가 어떤 분야였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분야를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문을 두드렸던 게 어디였으면 엑스트라 쪽을 제가 기웃거렸어요. 엑스트라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엑스트라를 공급하는 기획사 쪽을 내가 틈새를 본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한 2, 3개월 정도 그쪽 시장을 좀 봤는데 이거는 사실 이 엔터테인먼트 생태계의 가장 밑바닥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생각보다 그 안에도 내부적으로 굉장한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는 게 있어요. 로비도 해야 돼. 뭐 영화 제작사의 대표들뿐만 아니라 뭐 조감독 어떤 그런 PD들한테 로비도 해야 되고 아 이거 나랑 좀 안 맞구나. 그러다가 우연찮게 어떤 중견 영화사에 제가 이사로 들어가면서 엔터테인먼트 일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2년 동안 뭐 했냐. 매일 술 마셨어요. 어떤 의미면 어떤 업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저는 감각적으로 아는 게 그 업계의 갑이라고 하는 사람들 당시에는 투자사 대표, 제작사 대표, 기타 이런 갑들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과 2년 내내 맨날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분야에 제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많은 노하우 좀 알려달라. 제 얘기보다 많은 분들의 얘기를 청하고 그분들을 만나다 보면 또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 2년 동안 매일 술 마셨더니 남들이 10년, 20년 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을 사실요. 생태계상 요 위치에 있는 보다 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이 업계를 가장 빨리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사실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멘토링 특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휴행 컴퍼니에서 먼저 그 길을 걸었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각자들의 어떤 사업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얘기하는 거 외에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기가 찾아낼 수 있을 때 성공은 문득 더 가까이 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때 자신 있었던 게 명단의 중요성. 제가 명단이 저는 항상 있어요. 저의 명단이 이 사업 무관하게.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명단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뽑아내요. 자, 엔터테인먼트 일을 한다?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따로 뽑아서 따로 엔터테인먼트 명단을 따로 만들고,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오라킨 골드라는 제품이 딱 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오라킨 골드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명단에서 뽑아내는 거죠. 즉 2차 명단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네임리스트 작성 시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절대로 미리 판단하거나 머리로 재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임리스트란 사업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적은 명단일 뿐이에요.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걸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명단을 적어 나가면서 내가 잊고 있던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연결이 되고 다시 연락이 돼요. 그러면서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이 명단을 적으면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또 거꾸로 리와인드 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왜? 자, 이 명단 작성할 때, 자, 다시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다시 얘기할게요. 자, 미리 판단하지 마라. 이 말씀이,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이 사업이 안 할 거야. 이 사람은 바빠서 안 할 거야. 자기 스스로가 이런 속단을 하고서는 명단을 적으면요, 명단 안 나와요. 정말 안 나와요. 그냥 내가 살아오면서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을 한번 적어보는 과정을 한번 가져봐라.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요즘에는 뭐 전화번호, 휴대폰이 있으니까 카톡이든 전화번호 명단 보면 거의 다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명단을 보면서 적지 않더라도 요즘에 제가 하는 방법은 카톡에 있는 이름들을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는 거. 보면서 거기에 빠진 사람의 이름만 따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당신 알고 있는 사람을 총망라해서 인생의 네임리스트란 말처럼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을 정말 기록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한번 적어봐라. 그냥 적어봐라. 그러면 이걸 왜 적으라 그러지? 적어보시면 제가 적어보라 하는 의미를 진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령 다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가까이에서 멀리 적는다. 가까이에서 멀리 적는다. 무슨 말이면, 자, 내가 있어요. 나의 가까운 사람들, 즉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가족이죠. 그리고 친척도 본가, 외가, 처가. 그리고 떠올려 보면 친구, 학교 동창들도 보세요. 베스트 프렌드, 중마고우들 있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선배, 후배들. 이렇게 이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적는 거예요. 쭉. 이렇게 적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 인생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디 유치원 때 그 친구 요즘 뭐하고 살까? 초등학교 때 그 친구 뭐하고 살까? 이렇게 가까이서 멀리 적다 보면은 정말 인생의 리와인드가 돼요. 그리고 이웃, 직장 동료, 업무상 지인, 알고 지내는 사람, 교회, 동호회, 군대. 그때 그 교회 그 오빠는 지금 뭐하고 살까? 이러한 요령으로 자신의 명단을 먼저 적어보는 거예요. 명단들을. 자, 이로 적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이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직업별로 생각하여 빠진 사람들 다시 적는다. 지금은 많이 안 보이는, 예전에는 집에 다들 아시죠? 전화번호부 책 한 권씩은 있었죠. 누구나 집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명단 적을 때 그걸 도구로 많이 썼어요. 도구로. 전화번호부를 딱 놓고 그때 전화번호 보면요. 직업별로 나와요. 기업부터 해서 보신 것처럼 가구, 가수, 가요주점, 간호사. 이게 직업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직업별로 또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명단에 빠진 사람들이 또 생겨요. 연락이 끊겼던 분이라도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름을.
그러면서 이름을 또 적어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방법. 그렇게 명단을 또 적고 나서 연상법이 있어요. 연상법. 연상법이 뭐냐? 견우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견우. 직녀. 로미오 그러면 줄리엣. 홍부 그러면 놀부. 이런 식으로 명단을 한번 적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보면서 이 사람을 개똥이를 했더니 소똥이도 있었지. 이런 식으로 연상법을 적용하면 명단을 또 추가할 수 있어요. 진짜 기록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도구들을 활용한 도구. 어떤 도구들? 보신 것처럼 결혼식 방명록. 글씨가 틀렸네요. 방명록. 방명록 보면 이름도 딱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명함철, 또 SNS에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 졸업 앨범. 그런 것도 다 끄집어내서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쭉 보면서 이름만 적어 보시는 거예요. 이름만. 이렇게 적잖아요. 이렇게 적으면요. 30대 이상, 20대 이상만 넘어가도 2,000명 이상의 명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왜? 자기가 살아가면서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2,000명 이상 되거든요. 한번 적어보라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조 지라드, 이름이 참 특이하죠?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한, 영어방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어왕인데, 이분이 1대 25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명단에서 더 중요한 거 보면요. 내가 한 명을 알면은 250명의 명단을 내가 갖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또. 만약에 2,000명이라고 그러면 2,000명이 곱하기 250 하면 몇 명이에요, 과연? 그렇죠? 내가, 잘 보세요. 일단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조 지라드는 35살까지 인생이 낙오자였대요.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기술 자본도 없던 그는 구두 닦기, 접시 닦기, 난로 수리공, 건설 현장, 기차 등등. 이 얘기 이거 보면서 우리 요즘에 김세호 사장님 아시죠? 그분이 뭐 별로 택시 선정도 해보고 때밀이도 해봤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의 위치에 간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경험들이 있구나.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정말 눈물 젖은 빵의 의미를 아는구나. 이분도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하면 자동차 세일즈라는 걸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사람이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15년간 한 번에 한 대씩 13,001대 차를 팔아서 12년 연속 세계 기니스북에 오른 그런 세기의 슈퍼 세일즈맨으로 선정된 사람이에요. 와, 그러면 15년 동안 13,001대의 차를 팔았다 그러면 와, 정말 우리 조만간 곧 자동차 들어오지 않습니까? 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재밌는 거는 자동차왕 헨리 포드와 나란히 자동차 명예 전당에 올랐대요. 저는 이 길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21세 지금 시대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플랫폼을 만들거나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람이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유서구 대표이사님이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죠. 우리는 그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람이죠. 둘 다 주인공이 될 수 있죠.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이유가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고 그 자동차를 가지고 연결을 해서 동시에 같이 명예전당에 올랐다. 이 말 들으면서 휴행 컴퍼니 회사의 성장과 나의 성장, 저는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나의 멤버십을 만들면서 유서구 대표 이사님과 함께 명예전당에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참 이게 직업병이에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건 이분은 지금 아주 동기부여뿐만 자기개발 강사로 활동하면서 지금 엄청난 그런 이름이 특이하죠. 한번 외우면 안 까먹습니다. 조 지라드. 조 지라드 같은 놈.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이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1대 250. 누구나가
누구나가 평균적으로 250명의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자, 이 말은 다시 보면 내가 어떤 누군가한테 신뢰를 얻으면 250명의 사람을 내가 얻을 수도 있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신뢰를 잃으면 250명의 시장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다 들었을 때 내가 어떠한 태도로 대인관계를 해 나가야 될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한 명에게 내가 충실하면 그 사람의 시장을 내가 얻을 수도 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명단을 내가 쭉 적었는데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한 명을 또 제대로만 내가 신뢰를 얻으면 곱하기 250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면 결국 명단을 적은 다음에 반드시 그 명단의 확장,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첫 명단을 적었어요. 사업 설명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명단에 추가하는 거. 사업을 성공적으로 키워나간 사람들은 평생 동안 네트워킹 작업을 계속해 나갑니다. 저희 슈행 컴퍼니를 만나고 나서 이러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명단은 더욱더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요. 정확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슈행 컴퍼니를 처음 시작할 때 제 카톡에 있는 명단이 1,800명이었어요. 1,900명 정도 됐어요. 지금 제가 2,800명 정도 됐거든요. 제가 1년 6개월 동안 저는 1,000명의 명단이 늘어난 거예요. 이 사업 떠나서 1,000명의 명단이 늘어났고 그 중에서는 당연히 저와 함께 사업을 읽어나가는 파트너도 있죠. 저는 이 사업이요 정말 멋진 사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저희 사업 파트너들이 저희 최종적인 이 사업의 목표치는 연봉 10억을 버는 사람을 10명 만드는 게 저의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요, 목표가. 연봉 10억이라는 얘기는 좌측, 우측에 내가 팀을 키워서 매주의 극점이 얼마죠? 2천만 원이죠. 즉 2천만 원씩 한 달에 8천에서 1억 정도를 벌면 1년이면 연봉 10억이 넘어가죠. 그런 사람을 내가 10명을 만들면 1대 10명이 있으면 10억에 대해서 매칭 1대 수당이 얼마예요, 저한테? 4억이죠. 4억이 10명이에요. 그러면 저의 매칭 수당이 얼마예요? 40억. 이거 지금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이론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의 이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가 1대 파트너 연봉 10억 만들기.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1대 매칭 40억이면 2대 매칭? 그러면 이분이 10억이 됐다는 얘기는 좌우의 2분대 1대들, 나의 2대들도 어느 성장을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2대, 3대까지 20% 매칭 수당을 받게 되면 저 100억 넘어가요. 이 슈행컴퍼니 비즈니스가 잘못 들으면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아주 작은 비즈니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을 보면 진짜 커다란 빅 비즈니스다. 제가 여기서 제 꿈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냐. 저희 슈행컴퍼니가 글로벌 코드가 열리고 전 세계에 나의 라인을 멤버십을 구축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저는 전 세계의 저희 라인들을 구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의 꿈이 뭐였으면 세계 일주. 죽기 전에 세상의 반은 보고 죽고 싶습니다.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서 살면서 언어도 공부하고 문화도 공부하고 쉽게 여기서 프랑스에 가서 미술 공부도 해보고 북극의 에스키모인들이 아내도 빌려준다는데 확인도 한번 해보고 그런 꿈들이 있는데 정말 현실 가능할 그게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 보니까 각 나라마다 나의 팀들이 만들어지면 저 그 나라에 가서 6개월, 1년 살 거예요. 가면서 거기서 1번이다 예를 들면 1번에서 보통 랭귀지 오전밖에 안 해요. 랭귀지 캐서 오전에 수업 듣고 언어 공부하고 오후에 출근해서 그 파트너 사장님들 관리하고 거기서 6개월, 1년 사는 거예요.
이거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게 저의 사업 꿈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정말 진짜 멋진 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 없을 거예요. 외국에서 6개월, 그래서 가끔씩 한국 기획해서 한국에 집도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아주 예쁜 별장만 하나 만들어 놓고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쉬러 와. 이런 식의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꿈도 한번 꾸어봅니다. 그런 걸 하려면 가장 처음에 기본이 뭐다? 명단을 작성해야 된다. 제가 텐답에서도 첫 번째가 꿈과 목표 설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과 목표를 현실화시키려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명단 작성. 두 번째 명단 작성이에요. 그 명단이 있어야 자신의 사업의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전략과 전술을 쓸 수가 있어요. 명단 진짜 이거는 오늘 정말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걸 멘토링 주제로 했던 이유는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사업자들 육성이 안 되는 이유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쉽게 들어오는데 왜 사업자가 빨리빨리 늘어나지 않냐? 저희의 모든 시스템들을 보면 약간 거시적인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숲을 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나무를 보는 미시적인 시스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팀마다 ABC부터 시작해서 각 팀마다 그런 사업자 육성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하고 있고 그 육성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보면 이 명단 작성에 대해서 정확히 교육을 하고 함께 명단을 작성해주는 시간을 먼저 할애시킨다는 거죠. 이 작업이 정말 필요해요. 왜? 단순히 빨리 와서 야 내일부터 누구 데리고 와. 이게 아니라 소비자야 빨리빨리 해도 상관없지만 사업자는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의 처음에 첫 밑그림과 기획과 컨설팅을 정확히 해줘야 되고 그 작업, 설계도를 어떤 작성하는 부분에서 명단 작성 없이는 명단이 자기 사업의 반석이다. 응? 이 명단이 있으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아직도 내가 소개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왜 그만둬? 사업이 때는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사업을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또 어떤 이유에서. 다시 이건 몇 번, 세 번 얘기해도 이 명단 정말 중요하고 명단을 작성한 이후에 그 명단에 사람 한 명 한 명들에게 내가 집중해서 조 지라드 200대 50 법칙을 정확히 기억을 하시고 그 명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단의 확장을 통해서 더 많은 인맥들을 구축하면 사업을 성공을 떠나서도 정말 인생에 큰 가치를 하나 이룰 수 있습니다. 정말. 자, 이런 부분에서 명단의 확장에서도 요령이 있어요. 요령. 아까 제가 명단 작성하는 요령 말씀드렸죠. 요령.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명단을 확장하는 거에서 요령이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아버지 말씀이 맞더라고요. 내가 좀 뭔가 오롯하고 잘 되고 있으면요. 그때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돼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대인관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독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어떤 분들이 내가 자금이 힘들어가지고 돈 빌리기 시작하면요. 친구 다 끊기잖아요. 내가 정말 못 나갈 때 어려울 때는요. 그럴 때 많은 사람과 뭔가 교류를 하면 할수록 독이 되기도 해요. 이 명단의 확장도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네트워킹한다? 어불성설해. 만나는 만큼 명단이 줄어버립니다. 도리어. 그러면 네트워킹하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자, 네트워킹, 명단 확장을 시작하는 방법. 우리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냐? 스폰서가 단계별로 추천하는 책을 읽으십시오. 우리 책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저희 텐답 세 번째 스타일링이 있어요. 성공자의 모습. 그거는 단순히 외면적인 모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 사업적인 내공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러한 책들을 읽고 이 사업적 내공을 키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놈 이 사람 사업적으로 너무 모르는구나 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업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말을 줄이라고 합니다. 말을 줄이라고. 많이 들으라고. 처음에 많이 들어야 돼요. 내가 말을 던지기 시작할 때는 잘못 말을 떼면 입을 떼면 명단 더 줄어버립니다. 왜 요즘은 스폰서도 전문가를 찾는 시대 아닌가요? 그런데 조금 얘기해 들어보면 이 사람 사업적인 내공이 없구나. 전문가로서의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스폰서나 업라인 스폰서와 따라 그들이 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스폰서랑 많이 붙어 다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현장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강의나 책이나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현장에서밖에 볼 수 없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필드에서. 그러면 스폰서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늘려나가고 그리고 자신이 에드팩, 광고하는 어떤 자료들 이런 기자 사업 관련 책들을 빌려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야 슈에이커 사업을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야 네 주변에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어울리는 정말 똑똑하고 야심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좀 난 찾고 있다. 이런 거를 많이 떠들고 다녀도 도움이 돼요. 이 사람이 왜 네 앞에 있는 나를 두고서는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 내가 그런 사람이잖아. 때로는 내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 얘기 표현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야 나 아니야 나. 그런데 평소에 정말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정말 이런 비즈니스 어울리는 사람들 찾고 있다. 많이. 즉 어떤 영업 계통은 마찬가지지만 추천 판매를 잘하는 사람들이 영업 왕이 되더라고요. 저희 사업도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1차적인 인맥만 보지 마시고 1차 인맥 뒤에는 몇 명이 있다고요? 한 명당 250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계속 얘기를 해야 그 250 명단에 있는 사람을 내가 소개받을 수 있어요. 소개. 실제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사업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거 종교 얘기가 아닌데 예수님도 성경 보니까 고향에서만 기적을 보여주지 못했대.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 저희 사업은 아까도 저희가 사업을 전달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업은 멀리서 가까이로, 제품은 가까이에서 멀리. 제품 전달은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한테 먼저 전달하는 게 쉬워요. 사업은 멀리서, 멀다는 게 안 친하다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멀리서부터 이렇게 가까이로 오는 겁니다. 가족만큼 내가 사업적으로 리크루팅하기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을 리크루팅할 수 있다. 그 사람 무조건 성공해요. 왜? 가족은 나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말에 내가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뢰성. 내 말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런 부분이 있죠. 난 너는 믿는데 사회를 못 믿겠다. 또 때로는 합리화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정말 신뢰가 강한 사람은요. 제가 신뢰성에 대해서 신뢰성이 높다 낮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주는 사람들. 신뢰성 높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가 팥을 매주 쓴다고 해서 믿어주는 사람 내 주변에 몇 명이나 있냐. 그런데 콩으로 매주를 쓴다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옥신각신해. 그럼 중. 그리고 내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신뢰도 바닥이죠. 실제 내가 가족들한테는 처음에 이 신뢰도가 제일 낮을 수가 있어요. 친분은 높은데 신뢰도 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신뢰도라는 거는 날 좀 모르는 사람이 어떤 부분만 보다 보니까 높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알고 다니고 고객이나 사업자를 사냥하러 다니지는 마십시오. 매우 불합리한 방법이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아 이분이요 다른 회사의 뭐 리더고요, 이분이 누구고요, 맨날 그런 사람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 먹습니다. 남의 사계가 커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저는 제일 아마추어적인 리크루팅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야 내가 네 것도 한번 들어줄게, 너 내 거 한번 들어줘. 그거는요 때에 따라서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아마추어적인 리크루팅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오면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1년 6개월간 여기 휴행컴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대표사님 말씀하신 얘기들 전 믿었고 제가 비전을 받고 저는 지금도 대표사님과 동지의 감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 했던 것처럼 어떻게 조직 짜가지고 돈 벌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걸러지게 돼 있고 저희 사업은 기존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거를 빨리 깨셔야 되고 그러면 기존의 사업 방식이 여기에 100%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사업의 노하우가 어떤 노하우를 키우셔야 되냐. 저희 휴행컴의 장점은요. 첫 번째, 내가 멤버십이 작을 때 수입 당연히 작은 거 당연한 거죠. 그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간, 가장 힘든 시간에 우리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리들이 많다. 그게 비주 스윙 보너스고 CV 정책에 대한 제품들이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장점이 뭔지 아세요? 저희 회사는 회원가입시키기 정말 쉽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 이 플랫폼에, 아니 저희 사업에 게이트웨이가 많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통로로 들어올지 몰라요. 어떤 분은 생리대에 꽂혀서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비주심에 꽂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홈쇼핑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누구나가 어떤 경우의 수들에 들어올 수 있어요.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회사의 장점이에요. 일단 들어왔는데 저희가 비주심어적으로 키워야 되는 노하우, 스킬은 뭐냐? 어떠한 경로, 어떤 게이트웨이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과 연결시키는 능력, 이 능력이 저희 비즈니스의 최고의 스킬이고 노하우가 될 겁니다. 그게 노하우예요. 그게 노하우가 돼야 돼요. 단순히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저 이사클린 하나 때문에 저의 소중한 파트너를, 저희 오른팔을 얻었습니다. 아, 진짜예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앉아 계신 분이 이사클린 하나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서 그렇게 내가 1년 동안 정보를 주고 뭘 같이 하자 같이 하고 왜 예전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추억들이 있다 보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고 관심 안 가지려고 막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하나를 들었던 거예요. 뭐 무료 회원 가입해서 이사만 해도 돈 들어온다? 이 말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이 이사를 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나 그냥 무료 회원 가입하고 이사하면 돈 들어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사업에 관심이 또 있는데 이제 그보다 한번 이거 한번 해보고 나서 실제 이사클린에 견적받아보고 막 해보니까 진짜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네. 그러니까 문이 조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면서 지금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투잡으로 해라. 보험 쪽에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투잡인데 불구하고 거의 전업식으로 매일 나와서 교육 듣고 같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같이 저랑 역할 분담해서 같이 팀들을 케어하고 됐어요. 결론은 어떠한 경로로 들어오더라도 저희 비주슈머 사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또 키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계속 이어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십시오. 순수한 관심을 갖고 사람들과 대화하십시오. 좋은 사람들은 당신의 성실함을 감지할 것이며 자연적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사실 물어보십시오. 평소에 우리가 컨택트를 하면서
그 명단에 사람 컨택트를 하면서 물어보세요. 또 부수입을 얻기 위해서 자영사업을 위한 색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너가 한번 알아볼 의향이 있냐? 항상 묻고 다니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업을 전달받을 만한 타이밍인지 아닌지는 내가 신이에요. 모르잖아요. 계속 찔러봐야 돼요. 컨택하면서 나의 성실한 모습, 나의 어떤 질문들, 너 어떤 부수입을 원하고 있냐? 그 다른 사업적인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노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그렇게 평소에 명단에서 컨택을 하면서 명단들을 확장하면서 때로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 그 분의 인맥 중에 정말 부수입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명단을 더 확장하는 방법. 어떤 부분? 당신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거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명단에 추가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저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 명단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보다 자신과 비슷하거나 좀 나은 사람들을 명단에 추가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명단에. 그런 네트워킹 작업.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나보다 좀 못하고 만만한 사람, 나보다 이런 사람들을 계속 하다 보면요. 연결 되다 보면 저 밑에 누가 오는지 아세요? 거지가 옵니다. 그런데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너무 나은 사람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근데 좀 나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력이 너무 부족하다. 나의 부족함을 너가 채워줬으면 좋겠다. 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저 밑에 누가 오냐? 내가 인생에서 한 번도 만나볼 수 없는 사람도 저 밑에 누군가가 옵니다. 정말 어디를 가든지 얘기하십시오. 사람들 지각 있게 행동하십시오. 말씀드렸죠? 자기가 몰지각하게 행동하면요. 명단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명단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성실하게 관심을 보이고 항상 관심, 순수한 관심을 사업적인 컨택하고 이 명단사 만날 때 네트워킹 작업할 때 좀 욕심을 갖지 마세요. 그냥 순수한 관심을 가지세요. 응? 그리고 진실로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태도, 그리고 매일 한 명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다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러한 목표를 세워야 나의 명단이 확장되고 네트워킹이 이루어집니다. 계속 이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 소심해가지고 누군가를 새로 만나고 이런 자체를 되게 좀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때로는. 그럴 필요 있나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안다는 게 그 사람 날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지각이 확실히 올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쉬워진다. 나를 위한 마음을 가지면요 힘든데 정말 그 사람의 순수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고 정말 그러는 과정에서 야, 정말 슈앤컴퍼니 이 친구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러한 나에게 지각이 왔을 때 말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반드시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내가 웃으면서 인사해야 나 당신의 진정한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의사표시가 웃음이에요.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가까워 싶지 않지는 것처럼 항상 내가 네트워킹 작업하는 요령은 항상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다. 처음에는 약간 가식적으로도 하세요. 그런데 가식적으로 내가 웃다 보면 정말 웃게 돼요. 행동이 나의 무의식을 자극해서 내가 변화가 됩니다. 자, 칭찬해 줄 것을 찾으십시오. 칭찬할 거. 저도 성격상 칭찬 잘 못해요. 못하는데 이런 네트워킹 작업을 잘 하려면 그 사람의 장점을 잘 발견하는 능력이 있으면 네트워킹이 잘 돼요. 당연히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 공통 화제를 항상 찾아보고 사람은 누구나 그들의 가족, 직업, 취미, 생각들 이런 얘기들을 누구나 그 사람의 입을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려면 공통된 화제와 그 사람의 관심 누구나가 이러한 주제들을 좋아한다고요. 가족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항상 FORM, 패밀리, 가족, 아큐페이션, 직업, 레크레이션, 여가, 머니, 어떤 돈, 메시지 이렇게 대하는 방법. 근데 이 사람 만났는데 처음에 만나면 대화할 때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FORM 이걸 외우고 있으면 누구 만나면 아버님은 건강하시고요. 어떤 일 하시죠? 막 호구조사 하지 말고 그런 일 하시네. 그다 예전에 나 이런 일 하고 싶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요번에 휴가 얼마 있으면 휴가 있어요. 휴가 때 뭐 하실 거예요? 응? 저는 요번 이런 계획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주제만 내 머릿속에 있으면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어색하지 않고 누굴 만나도 항상 저도 이 FRM을 기억하다 보니까 누굴 만나도 대화가 술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유머나 조크하는 걸 배우십시오. 과묵한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유머가 없다 보니까 제 이름을 팔아먹고 이용술, 빨간술 이렇게 팔아먹고 제가 제 까마니까 섹시한 남자입니다. 섹하면 시커먼 이런 얘기 하는 게 나름대로의 저의 조크 방법이에요. 그 방법.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러한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2차 명단 나의 1차적인 명단 1차적인 인맥만 보지 말고 그 2차 3차적인 인맥까지 볼 줄 알고 그 명단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네트워킹 작업을 해 나간다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릴게요. 비주얼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확실한 방법 여기 써 있죠. 비주얼 마케팅의 확실한 방법. 저는 이 사업을 확률에 도전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률. 왜 확률이냐? 저는 누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믿는 확률이 있어요. 제가 믿는 확률은 이런 확률이에요. 저는 4분의 1 확률을 믿고 있어요. 4분의 1 확률. 4명한테 나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4명에게 나의 사업을 정확히 보여주면 쇼더 플랜하면 그 중에 4명에 한 명은 사업을 하더라. 그리고 이 사업을 한 사람 중에 또 4명은 자신만의 큰 팀을 만들더라. 저는 이 확률을 믿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업 성공하는 방법 답이 나왔죠. 결국에 내 명단에서 다 사업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근데 48명에게 내가 쇼더 플랜을 제품 얘기 아니에요. 사업을 보여주면 이 중에 4분의 1이면 몇 명이 사업을 한다는 거죠? 12명이 사업을 한다는 거고 이분들이 전부 다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럼 여기서 4명 중에 1명은 즉 3명 정도는 자신만의 팀을 만들더라. 그러면 2-3명 정도가 팀을 만든다는 얘기는 내가 좌우로 배치되어 있다라면 내가 성공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 사업을 제가 다른 어떤 회사를 갔어도 항상 성공했던 이유가 저는 이 사업은 확률 게임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슈앤컴퍼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확률을 믿었기 때문에 이 48명을 보여주는 여기에 집중했어요. 사업 초기에. 즉 3개월 동안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업하고 나 올라가면 딱 올라가 보잖아요. 결국 내가 진짜 사업을 한 건 3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1년 걸렸든 2년 걸렸든 3년 걸렸든 간에 딱 내가 직급을 딱 올라와서 딱 보면 진짜 내가 진짜 제대로 사업했던 건 3개월밖에 없어요. 저도 2016년 1월 1일 제2의 창업 원년에 이 슈앤컴 사업에 뛰어들어서 저의 3개월 그 3개월에 집중했어요.
뭘 집중했냐? 지금 말씀드린 48명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에 오전, 점심, 저녁, 밤 늦게까지 최대한 먼저 보여줬어요. 보여주는 거에 집중했어요. 보여주는 거에. 그러니까 제가 2개월 만에 수석을 갖고 2개월 만에 제너럴 수석을 갖고 그리고 4개월 걸려서 로얄 매니저를 왔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처음 사업 초기 3개월 동안 이 48명한테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했던 거, 그때 집중해 노력했던 거, 이 집중을요 48명 보여주는 거를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사업을 빠르게 하려면 짧은 기간에 최대한 많이 보여주면 돼요. 그럼 사업이 길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실제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명단 작성을 주저하고 쇼더 플랜 보여주는 거를 기간을 길게 잡아.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로얄 매니저 정도 올라와서 1년, 2년, 3년, 4년 버티는 거 그건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최대한 짧은 기간에 이걸 보여주려고. 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화투패를 예를 들죠. 화투에 분명 광이 있죠. 막 섞은 다음에 났는데 운 좋은 사람들은 처음에 까자마자 광이 나와. 광. 몇 명 소개 안 했는데 라인이 쫙 커진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 저 밑장에 다 숨어 있어. 광들이. 이 8명은 다 보여주기 전까지만 포기 안 하면 이 사업 성공합니다. 밑장에 숨어 있더라도 결국 까다 보면은 밑장에 광이 있더라. 최대한 이 보여주는 데 집중해야 되고, 저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파트너님들에게. 그 팀이 막 활력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무리 뭐 이벤트를 하고 으쌰으쌰하고 해도요, 그 팀 분위기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어요. 그 팀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면 뭘 하면 되는지 아세요? 새로운 뉴페이스가 들어오면 조직이 확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새로운 피는 조직의 활력소다. 내 사업이 왜 안 될까? 우리 팀 분위기가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뉴페이스가 안 들어오니까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리더들이 리크루팅에 집중해야 되고 항상 팀에 새로운 뉴페이스가 들어와 줘야. 끼리끼리 맨날 모여 있으면요 물 썩습니다. 분위기 다운돼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분위기 다운돼요. 하지만 막 일주일에 한 명씩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의 분위기가 활력이 넘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확률도 도전하고 있어요. 저는. 재밌는 거. 제품을 활용한. 사업 보여주는 거 말고 제품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는 마케팅을 소비자 마케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비자 마케팅. 자, 이거 우리가 사업을 보여주는 사업자 마케팅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또 확률 도전하고 있으면 이것도 거의 맞더라고요. 이 여자분들이 이거 잘해요. 남자분들은 이게 좀 강하고 여자분들은 제품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명 정도의 내가 소비자 회원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사업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10명의 소비자를 구축하겠다. 이렇게도 목표를 세워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내가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명의 소비자 그룹을 딱 만들었다. 만들고 나서 소비자 회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내가 소비자로서 소비자는 내가 케어해야 돼. 케어. 관리해야 돼요. 그냥 회원 등록했다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합니까? 저는 소비자를 딱 구축하면 이분들에게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교육 어떤 교육이냐? 제품 구입하는 방법 알려주는 거. 그거 알려줘야 돼요. 맞죠? 한 번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면 그다음 자기가 알아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달 이분들이 한 달에 약 10만 마일리 정도 아니면 적으면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제품을 쓸 수 있게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이 소비자들을 관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너무 매일은 말고 소비자잖아요.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3일에 한 번 정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늘도 지금 간 고등어 지금 그 슈팡에 나왔죠.
그거 나오면 그런 거 보내주라는 거예요. 내가 회원 가입돼 있다고 참 등한시해요, 관리를. 그러한 내 회원 네트워킹에 있는 그런 소비자 회원에게 야, 우리 강건우 출시됐다? 보내주시란 얘기예요. 응? 그분의 아이디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네가 이거 먹으면 너한테 돈 들어가고 CVA에서 이거 내가 보내준 거 복사해서 좀 알려봐,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소비자가 그냥 자기가 먹으면 정말 맛있으면 알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1대 250, 그 사람의 250명의 명단도 내가 내 이름을 만질 수 있다라는 게 그분들이 그거를 강호동을 사 먹고 알 수 있게끔만 이 사람들을 관리해주면 돼요. 이런 노력들, DM 발송하듯이 정보를 중간중간 주요. 여기 신제품 출시됐다? 알려주고. 사람들이 회원 가입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을 꺼버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명을 관리하다 보면은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이 갑자기 누굴 소개를 하고 사업을 하게 된 사람이 나와요. 한 2명 정도 나오더라. 그러면 딱 이쪽 팀, 두 번째 팀이 만들어져서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가면서 내 조직이 커져나간다는 거죠. 이러한 확률에 도전하는 사업이다. 저는요,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이 사업은 정말 쉽다. 사실은 결국 이 사업은 확률에 도전하는 사업이고 두 가지의 확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최대한 보여주고 소비자 구축할 수 있게끔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저 다시 말씀드리면 자, 예상 고객, 가망 고객과 고객 분류 2차 명단. 제가 아까 처음에 좀 언급했습니다. 명단을 작성한 이후에 그 명단에서 내가 2차 명단 뽑아내는 거 이거 수시로 해야 돼요. 수시로 해야 되고요. 저는 특히나 이 가망 고객은요. 내가 이거는 이제 사업적으로 내가 사업을 보여주려는 사람의 명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달 마감주, 이번 주가 7월 4일 마감이죠. 8월 사업을 또 준비하는 의미의 마감입니다. 항상 마감주는. 그러면 8월 사업을 위한 어떤 분들은 이 마감주에 직급을 끝까지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7월 사업이 마감된 사람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8월 사업을 위한 마감을 해야 돼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제가 그분들한테 꼭 하는 게 뭐냐면 가망 고객 명단을 20명 정도 추리는 작업을 해요. 명단에서 20명 뽑게끔 하는 거예요. 이 마감주에. 다음 어떻게 보면 내가 8월 달에 집중 컨택할 사람들의 명단을 20명 정도 뽑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8월 달 사업이 시작하면서 만나볼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면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중간 정도에 그 컨택한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만나봤더니 어떻더라 명단 빼고 다시 다른 사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2주에 한 번꼴로 명단을 20명의 명단을 업데이트하는 작업. 뽑아내는 거. 그리고 2차 명단이 왜 중요하면 신제품 출시되면 명단을 또 쭉 보면서 오라킨 골드 어울리는 사람들 쭉 적고 이렇게 2차 명단을 수시로 적는 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최소한의 또 기준이 있어요. 이 가망 고객에 상호 컨택이 이루어져야 돼요. 상호 컨택. 나만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사람 말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호 컨택이 이루어져야 되고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때 아시는 거죠? 순수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무조건 내가 이름 안다고 적어놓는 게 강한 고객은 될 수 없어요. 그런 네임리스트에 들어올 수 있지만 진짜 예상 고객을 선택함에 있어서 태도 어떤 사람들 뽑아야 되면 진짜 꿈의 어떤 실현이라고 하는 금강 그런 금강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 금강을 함께 캘 사람 아니면 세계 최고의 기업에 내가 그런 기업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창업 이사진들을 뽑는다는 마음으로 그런 가망 고객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요 만나면서 누군가를 내가 초대할 때 초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자, 이 우선순위의 기준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8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는데, 그는 꿈과 비전, 인생의 청사진, 야망,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가? 그는 머리 명석, 두뇌 회전, 현 감각이 있는가? 그는 돈, 부자, 재테크, 추가 수입을 원하는가? 그는 대인관계 원할, 친화력, 호감이 있는가? 그는 앞선 경력, 앞선 승진, 인정받는 능력이 있는가? 그는 성실, 열심, 인내, 소신이 있는가? 그는 당신과 서로 존중, 이해, 신뢰감이 있는가? 그는 당신과 근거리에 있는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러면 높은 점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초대하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이 초대 우선순위가 잘못돼가지고 사업 망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정말 큰 그룹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요, 물론 리더를 만들기도 하지만 리더를 찾아내는 사업이에요. 내 명단에 최고의 리더들이 될 사람을 내가 찾아야 돼요, 먼저. 리더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또. 그런데 이런 기준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 좀 난 못한 사람,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이 기준을 잘 보시면서 평소에 대인관계 할 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 모드로 만들어서 점수치를 높이는 작업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런 걸 할 줄 알면 내가 사회적으로 인지도, 영향력이 생겨요. 정말 스폰서랑 꼭 상의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근거리에 있는가? 사업 초기부터 원거리 사업하시면요, 사업 제대로 안 됩니다. 힘만 빠지고 경비 쓰고. 제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지방 출장 가거든요. 제가 부산 어제도 부산 갔다가 김해 갔다가 구미 갔다가 올라왔어요. 제가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톨게이트 비용이며 기름값이며 거기 가서 쓰는 경비며 일주일마다 매주 그걸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깨지는 돈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어불성설로 해외에다 라인 만든다? 지금 수입이 된 다음에 원거리 사업 하세요. 지금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응?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결론, 자, 사업 기초의 네임리스트라는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했으니까. 자, 제가 하나 시작 그럼 읽어볼게요. 시작. 자, 다시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들보만 가지고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주축들도 조약들도 거적도 필요합니다. 나를 둘러싼 좋은 인연들이 하나의 예술로 승화해 나가는 감동이 되어 남은 인생의 후반을 멋지게 엮어나가는 너와 나아가 우리가 되는 출발은 바로 명단 작성의 성실한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이 네임리스트 작성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된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결국 항상 얘기할 때 명단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파트너 사장님과 대화할 때 이 말을 자주 쓰려고요. 명단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명단 다 아니라 최소한 20명의 명단 항상 가지고, 왜 써야 되는 이유 아세요? 저는 20명 명단 작성해서 사진 찍어서 업라인 스폰서들과 공유하셔야 돼요. 요즘 너무 좋잖아요. 찍어서 보낼 수 있으니까. 스폰서도 보면서 형제라이가 교류하는 건 아닙니다. 해서 그 명단을 뚫어지게 보다 보면 이게 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업가를 당신에게 꼭 필요한 창업 명언 7가지를 터치하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어떤 명언들이 있을까요? 하워드 슐츠라는 스타벅스의 CEO. 다른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위험에 도전해라. 다른 사람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꿈을 꿔라. 자, 우리가 지금 이 슈앤컴 사업을 한다는 건 창업이거든요. 창업한 거예요. 창업했을 때 나한테 필요한 어떤 명언들, 도전하는 마음으로, 명단 작성도 도전하는 마음으로 적어보겠다. 헨리 포드가 얘기했습니다. 포드의 창업자
이 사람은 만약 모든 일이 너에게 불리하게 되어가는 것 같을 때면 기억하라. 비행기는 바람을 가르고 이륙하는 것이지 바람의 힘으로 이륙하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턱턱 부딪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명언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창업을 했어요. 어떤 꿈의 실현이나 그런 창업을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자,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 이분이 말하는 거 타이밍, 인내, 10년간 수많은 시도가 결국 당신을 하룻밤 사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끔 만들어 줄 것이다. 대표사님이 비주얼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22년을 고뇌하고 있어요. 아닌가요? 알리바바가 지금 하루 매출 20조라고 하는데 그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인 회장도 실제 그 시작을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1994년도부터 시작했대요. 엄청난 시간이 흘렀죠. 그 노력들이 해서 지금 보이는 게 지금 마인을 가지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해왔다는 거고,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 마인 회장이 이런 알리바바에 대한 밑그림을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는 그걸 보고 투자를 했어요. 저는 왜 그 생각을 많이 하면 제가 작년 제2의 창업 원년에 대표사님이 이 비주심을 얘기하실 때 정말 밑그림조차 없었어요. 그냥 그림만, 그냥 어떤 생각이 만들어져 있는 시대였어요. 시기였어요. 그때 플랫폼에는 삼성전자와 SK통신대리점밖에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지금 현재 보이는 이 그림들이 보였어요. 제가 손정희 씨 같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죠. 저도 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진짜 저는 휴앤컴퍼니가 지금 현재 제가 방금도 아까 강의 끝나고 대표님과 개인 그 고객 미팅을 같이 하고 왔는데 대표님 말씀이 이제 밑그림도 아직 안 끝났대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밑그림이 그려진 게 끝이 아니래요. 저는 그 밑그림 넘어서 그 그림을, 그 최종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분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마크 트웨인, 이분은 톰 소여의 모험 저자인데 기회란 포착되어 활용되기 전에는 기회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이다. 지금 휴앤컴퍼니 얘기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정말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는 시간 흘러봐야겠죠. 그리고 사업의 비결은 오나비스라는 이제 CEO인데, 오나비스 CEO,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무언가를 아는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 비주심을 모르고 있어요. 맞죠? 근데 그걸 아는 게 사업의 비결이라고. 거의 이제 마지막인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를 많이 만들고 적을 적게 만드는 거다. 친구 많이 만들고 명단 작성해야 되고 적을 적게 만들고 순수한 관심으로 하고. 자, 마지막 앤드루 그로브, 인텔 창업자. 역경은 당신에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착하게 할 용기를 준다. 때로는 역경도 즐기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각자의 꿈과 목표를 중단 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해 나간다라면 저희는 반드시 이 다이아몬드를 우리는 얻어갈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와가지고 이렇게 등 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시죠? 저는요 정말 끝까지 이걸 파서 갈 거고요.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 인생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금 전 그림 있죠? 방금 이 그림에서 바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못 보고 있잖아 지금.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게 내가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에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제가 참 많이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언제까지 포기하지 말라고요? 48명한테 슈행 컴퍼니 정보를 쇼더 플랜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화토 밑장에 뭐가 있다? 광이 있다. 자, 그런 믿음을 갖고 확률에 도전해서 꼭 성공을 이루길 바라면서 오늘 멘토 특강 이걸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